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전경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목고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서 중간고사 총평인데 최근 3개년 동안 이런 신목고 시험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없었다.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반대로 나쁜 의미로 신목고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잘 안 뽑힌 시험지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신목고는 16번 이후에 그러니까 16번, 17번, 18번, 19번 이 네 문제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문제는 사실상 나누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과 상위권이 지금 막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건 또 반대로 이제 중하위권과 하위권 또 잘 냈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적 앞번호, 15번부터 9번 사이에 있는 그 문제들은 정말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너무 잘 뽑았고, 뒤에 문제들은 너무 못 뽑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전통적으로 신목고는 학력평가를 숫자 변형을 내고 있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나눠야 되는 그 문제들마저도 조건이나 그림의 변형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내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느꼈을 법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앞번호 9번입니다. 이 9번은 학교 프린트에 없었던 문제고요. 그 문제를 숫자만 변형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기에 되게 좋았던 그런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평가 문제가 좋은데 그걸 그렇게 또 잘 숫자만 변형해서 냈으니 좋은 문제입니다.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3번도 마찬가지예요. 학력평가 문제인데 프린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내고 물어보는 것도 숫자만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봤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도 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잘 풀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좀 고민 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간격이 좀 생기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번인데 14번은 똑같이 내긴 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에 없었던 문제고요. 물어보는 것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명확했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석에 대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풀어본 학생들은 해석이 그냥 바로 되니까 이거 해봤던 건데? 이러면서 바로 계산만 하니까 쉽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걸 수험장에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상 상위권이라고 해도 한번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명확하게 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입니다. 학교 프린트도 없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잘 내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인데 이 이후의 시험지, 그러니까 즉 이 이후부터 나오는 문항들은 사실 좀 상위권과 중상위권들을 가를 수 있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돼요. 16번 이후부터는. 근데 이게 그러지 못했어요. 이 문제가 학력평가 변형인데 앞에는 없었거든요, 프린트에. 근데 뒤에는 프린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마 이 문제를 안 풀어봤겠냐고요. 다 풀어봤죠. 근데 그림도 똑같고 숫자만 바꿨으니까 이것도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숫자만 딱딱딱 바뀌어 있어서 프린트에 있어서 너무 쉽게 풀었을 거다. 변별이 안 됐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더 심각해지는데 이 18번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학력평가 변형이고요. 이게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습시키죠. 이 연습시키면 해석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하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면 이제 다 똑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시목고 시험 볼 때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분쯤 갔고 아이들이 한 20분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분에 이제 아이들한테 받아서 이게 시험지를 딱 봤어요. 아이가 이제 상위권 학생, 제 반에서도 잘하는 학생이 나오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너무 쉬웠다. 그래서 여유가 있었냐? 여유 있었다. 뒤에 너무 쉽던데요?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죠. 받아서 보니까 풀이 과정이 저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문제는 해석이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해석이 빠진 시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문제인데 안 풀어봤을 일 없고요. 변형 문제 다 시켜봤을 텐데 해석을 시험장에서 왜 하냐고요. 그냥 하던 대로 계산하면 되는. 근데 그게 18번이어서 문제였던 거죠. 뒤에서 상위권과 중상위권을 갈라야 되는 그런 번호였는데 너무 쉽게 나왔고요. 이게 작년에 진명여고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요거는 좀 잘못 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약간 기름을 붓는 느낌이죠. 이 19번입니다. 제일 어려웠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 있었고요. 이게 학생의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가요.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고요. x 절편이 1대 3의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바뀌면 그냥 뭐 따로 계산할 것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반응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뭐 계산식이 없잖아요. 그냥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도 좀 잘 맞아떨어졌던 건 이 신목고 시험이 목동고 시험보다 좀 뒤에 진행이 됐어요. 근데 목동고에서 저 문제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1대 3 비율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제 아이들은 더더욱 문제를 풀었겠죠. 그래서 18번, 19번이 변별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문제 시험 직전에 거의 다시 한번 암기시키는 수준까지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 만들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에서 나왔던 형태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1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증명도 다 해줬어요. 혹시나 아이들이 의심할까봐. 기울기 마이너스 1 진짜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야. 의심하길래 보여줬고요. 1대 3이야. 1대 3인가? 이것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던 학생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예상 등급 컷, 이게 상당히 사실 좀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예상 등급 컷에서는 일단 계산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14번, 이거 원래는 이게 19번, 뭐 18번, 뭐 17번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14번에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한 개, 그 다음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주관식 넘어갔는데 시간의 압박. 그건 사실 이제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시간의 압박 때문에 이제 잘 못 적었을 때를 세상에서 89점. 근데 저는 주관식에서 빵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분 점수라도 받았으면 하면 89점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2등급인데 2등급은 반대로 앞번호에서 막혔던 학생들은 뒷번호를 연습을 열심히 했어도 그 앞번호에 대한 압박감, 그 다음 이제 서술형에 대한 압박감 이것 때문에 점수가 저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 컷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간고사는 사실 이제 끝났고요. 그럼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인데 이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겠죠. 제 생각에는 100% 18번, 19번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예요, 100% 이건. 그러면 반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 좀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를 남들보다 좀 빨리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있잖아요. 이 추석 때 놀지 말고 좀 빨리 준비를 해서 복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못 봤더라도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말고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신목고는 전통적으로 학교 프린트는 일단 외워가야 된다. 그게 다시 한번 뭔가 증명이 된 그런 시험이죠. 이게 좋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나쁘게 증명이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이걸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바뀌면서 신목고에서 선생님이 바뀌면서 학력평가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력평가 문제들을 막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영상대마다 정리했던 건데 학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프린트에 있든 프린트에 없든 어쨌든 학력평가 문제가 숫자 변형만 나오고 있으니까 해석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력평가 문제들은 꼭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올림포스 기출편을 추천드리는 게 정말 깔끔하게 학력평가 문제들을 정리해놨고요. 그 외적으로도 사실 있죠. 근데 저는 다른 문제집보다는 올림포스 기출편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교재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정규 수업 앞뒤로 클리닉이 있고요. 당연히 저 때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늘려줘야 되니까 전후로 클리닉 진행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목고는 특별히 매주 수요일 날마다 개별 문제집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개별 문제집이 다 올림포스 기출편입니다. 물론 아이가 수학을 좀 굉장히 좀 못하거나 좀 어려워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일단 기출편 자체가, 그러니까 학력평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것보다는 기본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한 문제집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신목고는 올림포스 기출편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머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번 여태까지 안 하셨더라도 올림포스 기출편 문제지를 하나 사셔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 프린트랑 올림포스 기출편, 네, 꼭 두 개를 병행하셔서 많이 풀리면 많이 풀수록 좋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래서 해석 부분이 없어지니까 정말 깔끔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수강 후기만 보시면 사실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뭐 사실 수강 후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맛보기 영상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사 전경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